주식의 봄. 수익의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 빠지는 시장을 짓누르는 이슈만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다음 주를 준비해야겠죠. 연말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일주일가량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챙겨드릴 수 있게끔 우리 오늘 금요일의 남자 이은복 전문가님 만나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구세주로서 출연해 주셨으니까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주 금요일과 다르게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은 정말 좀 안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또 정치적 불확실성도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까지 그리고 환율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이러한 좀 악재 속에서 좀 더욱더 하방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그래도 좋은 선물 가져왔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위바위보 했죠, 우리. 네. 그런데 이제 이긴 것 같지도 않게 이겨가지고 어찌됐든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챙겨왔습니다. 오늘을 이따 또 가위바위보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대표님. 네, 이기시면 제가 이기면 또 드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물 드려야겠죠.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시가 베팅 해볼 수 있을 만한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 시그니처죠.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탄소 포집 그리고 오징어 게임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표님,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탄소 포집은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묻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테마로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치 쪽으로만 수급이 이동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를 미리 예측하고 지금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랑 그다음에 트럼프가 묻어 있는 이 탄소 포집은 내년에 또 전망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어서 들고 와봤고요. 두 번째로 오징어 게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12월 26일 날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미리 봤던 외신들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칭찬 일색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2를 보려고 넷플릭스를 결제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2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가지 내에서의 우리가 또 원픽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증시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약간 불안해요. 자, 네.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은 좀 많이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추운 겨울이다. 오늘 사실 계절은 겨울이지만 그래도 내 계좌에는 또 붉은 기둥을 그리고 핫한 여름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매일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5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지수는 오늘 두 양지수가 하락을 했죠. 근데 무엇보다도 대표님이 딱 찝어주신 것처럼 환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고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연준발의 충격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준금리 인하 4차례 우리가 9월에서 점도표를 시사했었는데 이제 2번만 인하를 하겠다 이러한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지금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 오르죠.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우리 지수랑 우리 시장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도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또 산업에서는 희비가 교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우리 또 이은복 전문가님의 증시 한 줄 평과 맞물려서 앞으로의 지수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 일단 시황을 보기 전에 네. 가위바위보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아, 단기 네. 전략 보너스 종목을 네. 그냥 달라고 하기에는 지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제가 이기면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드리는 거고요. 네. 전문가님이 이기시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조정이 가능할까요 혹시? 어떻게 해요? 제가 이기면은 네.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면 네. 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왠지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시죠? 네. 자, 그럼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안 아이고. 내면 준다. 가위바위보! 제가 역시나 이겼네요 오늘도. 그럼 제가 졌네요. 네. 그럼 주시는 거네요? 네, 제가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제 저희 그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네. 제가 오늘도 단기 급등 종목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도 그렇게 못 이겼는데 네. 또 왜 이렇게 못하죠, 가위바위보를? 제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진짜 가위바위보를 너무 잘하시나 봐요. 자, 어찌됐든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요. 하지만 개별 테마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인맥주라든지 사실 오늘 시장이 빠졌다 보니까 조선이라든지 해운주 쪽에서만 찔끔 올랐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오늘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좀 가중시켰던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툭툭 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한 종목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수익률표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 대표님의 생방송 도중에 공약을 제시해 주셨던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SG 같은 경우에도 10.32%의 빨간불 1거래일 만에 수익 챙겨 주셨네요. 자, 네이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그려준 종목입니다. 6.34%의 빨간불. 자, 범양, 건영, 일성건설 사실 뭐 정치 테마주로 엮일 수 있겠죠. 각각 24%, 25%의 빨간불. 효성중공업 11%, SOS랩도 20%, DS단석 26%, 화성밸브 13%, 하나오션, SY스틸텍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두 자릿수대 많게는 거의 26%가 넘어가고 있는 빨간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오르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종목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 모셔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생방송의 선물 종목 3가지와 그리고 더불어서 당장 다음 주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이 많은 남자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네. 당장 저희가 일단 시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황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이번 주만 해도 외국인들이 보니까 2조 팔았더라고요. 네. 거래소에서. 우리 코스닥 쪽에서만 한 3,500원을 판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이게 이제 취임에다가 탄핵 정부, 매파적인 연준의 고환율까지 시장을 계속적으로 하락을 시킬 수밖에 없는 악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내외적인 변수라고 우리가 한 번에 치부를 좀 해보죠. 연말이라고 해도 이제 진짜 다음 주에 끝이잖아요. 네. 지수 레벨단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오늘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 2005 이제 거의 400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2,400포인트를 뚫지 않고 지지 반등해줬다는 게 그래도 조금 유의미한 결과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왜 빠졌는지 그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부터 보면은
3분기 GDP가 잘 나왔고요. 그리고 뭐 신규 실업 수단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 미국의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아무래도 연준 파월 의장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더 빠졌고요. 그러한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주요 테마 이 세 가지 정도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치 테마는 꺼지지 않고 있고 오늘 오랜만에 또 이재명 테마랑 또 이낙연 테마도 새롭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송 채널인데 뭐 SBS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넷플릭스랑 뭐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좋은 뉴스들거리로 인해서 SBS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이번 또 주요 일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크리스마스 전날 뭐 이브나 아니면 그 전날 23일부터는 약간 우리 국내 증시 지금까지 역사를 체크해보면 약간 좀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뭐 신규 실업수단 청구 건수까지 발표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에는 크게 큰 일정은 없어요. 크리스마스 휴장 때문에 약간 주식을 하시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약간은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지금 주식을 많이 매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수급,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약간 국내 증시가 약간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랑 코스피 양지수 모두 이제 오늘 또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저 다음 주, 그다음에 다다음 주면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또 좋은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악재들만 잘 소화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아직 국내 증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주요 일정 크리스마스 휴장과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26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일정 매매 달인답게 확실히 챙겨주셨습니다. 사실 대내외적인 변수 그리고 수급 이탈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매력도가 좀 현저히 떨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의 이 시장에서도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빨리빨리 픽해 주시고 있는 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시니까요. 짧게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우니까 매일매일 뭐 종목을 막 남발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종목은 가겠구나 하는 종목들 약속이라도 한 듯 보통 최소한 10%대 빨간불은 챙겨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6.34%, 범양건영, 일성건설, SY스틸텍까지 지금의 이 시장에서 사실 모르는 종목 하나도 없죠. 가는 종목이 또 시세를 내주기 마련입니다. 하루 이틀 우리가 쉬어갈 지연정 그래도 이렇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매매 전략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과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함께 하시는 채널에서 우리가 가져가실 수 있는 단기 공략주까지 꼭 보너스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도 5분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덴트님, 인포벨라님, 그리고 한키님, 그리고 이용건님, 코사노란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종목의 선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구독자 경품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저희가 매일 이렇게 선물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이런 상품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 네. 수익 리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네. 오늘 시장이 이제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오늘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지난 맞습니다. 방송에 사실 히든 종목이었고 네. 외국인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좀 이루어졌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 수익률표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방송 중에 실시간 라이브로 제가 직접 제시해드렸고, 방송 시청만 잘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커뮤니티방 입장해주신 분들 한해서만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들어갔어요. 네, 짧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은 맞습니다. 일단 1차 저항을 쉽게 뚫었고, 그다음에 1차 저항이 결국엔 이제 지지로 받따라 들으면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지만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최근 차트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결국에는
이제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엔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잘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고 나서 거의 이제 올해 이제 거의 신고가를 찍었을 때 정리를 하고 빠르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1차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 저항을 맞고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큰 폭으로 조정이 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언제 팔아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고점에서 정리를 하지 못하셨더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본전에 왔기 때문에 아니면은 또 손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SGS입니다. SG도 제가 이제 지난주 생방송에서 시가 베팅 관심 종목으로 제가 안내해 드렸고 이 단가까지 체크 잘 해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해드렸고 일단은 재건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의 요즘 한 2주에서 3주 정도 제가 매번 가져오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년에 1월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시 어떤 섹터가 가장 주목을 받을지 지금 글로벌 뉴스에서 가장 빠르게 먼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관련 섹터로만 계속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트럼프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될 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빠르게 종결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고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트럼프가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면서 빠르게 휴전 협상을 이제 종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이 되면서 이 재건 관련주 섹터는 시장에서 수급이 뭐 뉴스가 안 들어오게 된다면 빨리 꺼지겠지만 이제 가끔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SG 말고도 뭐 SI 스틸텍도 그렇고 재건 관련 종목들의 그래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빠르게 치고 빠져야 돼요. 제가 이거 기억하기로는 하루 만에 정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급이 들어올 때 빠르게 정리해야 되고 차트도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삼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추세가 전환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큰 폭,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재료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런 모멘텀까지 체크를 하고 언제 털어야 될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점. 여러분들 그게 그런 부분을 좀 잡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잡으시고 싶으시면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던 네이버 사실 네. 계속적으로 차트가 우상향을 정말 약간 이격도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아도 어느 정도 지지력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SG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차트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네. 약간의 변동성은 있어요. 네. 그래도 좀 확 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오늘 네. 같은 하락장에서도 재건주는 선방해줬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점에서 매력도를 따졌을 때 외인과 기관이 사랑하는 네이버 그리고 네. 재건이라는 업종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SG라는 종목 중에 네. 굳이 내가 한 종목을 사야 된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쪽이 더 매력도가 높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SG도 좋지만 SG가 빠르게 올라왔던 거 보시잖아요. 제가 네. 하루 만에 수익을 드렸는데 이 종목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크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네. 차트 보시더라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네. 내렸다 굉장히 큰데 이게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의 수급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SG는 약간 조금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조금 피해를 받아볼 수 있고 리스크가 큰 종목이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공략이 들어갔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그래도 좀 작아요. 하지만 그래도 작지만 리스크를 최대한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좁혀서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바닥 부근에서 바닥이 얼마 전에 체크가 됐는데 이때 부근에서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세 그리고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SG랑 이제 네이버랑 기업 차이가 굉장히 큰 만큼 조금 안정적인 지금 시장이 정치 관련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시장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좀 시가총액도 든든하고 조금 이제 앞으로 전망까지 실적까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는 네이버를
네이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수익이 났으나 네. 현 시장에서 이제 신규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약간의 리스크를 우리가 덜기 위해서는 오히려 네이버 같은 종목 또 AI빨에도 훈풍까지 같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더 매기세가 쏠릴 수 있다라는 얘기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통신망에서 제공되는 혜택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좋은 자료까지 매일 장 시작 전에 오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시황을 매번 남겨드리죠. 네. 시황 보시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조금 쉽게 해석해가지고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짧게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 그리고 어떤 뉴스들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뉴스와 함께 한 줄평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관련 종목들까지 제가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또 증시 스케줄. 이제 제가 일정 매매 달인답게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증시 스케줄까지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뉴스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장은. 그래서 뉴스들도 급등일보다 빠르게 제가 빠른 뉴스, 정확한 뉴스까지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내년부터는 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눈에 띌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까지 이제 제가 실적 시즌에는 안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주식 기초교육 이제 시장 참여자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들도 한 7, 8분 내외로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보시고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 안 되시는 분들도 뭐 있다고 하시겠지만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그래도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이런 모든 좋은 정보들을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황 브리핑부터 장중 관심 테마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뭐 증시에 어떤 또 스케줄이 있고 또 어떠한 또 변동성이 있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HTS 활용 방법 있죠. 어떻게 내가 여백을 채워야 하며 사실 어떻게 내가 지수를 좀 봐야 하는지 그러한 또 뭐 보조 지표라든지 우리가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HTS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차트와 거래량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제공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기회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게다가 수익률표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SG 이거는 몇 번이고 사고팔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건주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10%의 빨간불, 네이버, 범양건영, 일성건설 사실 이제 정치 테마는 뉴스가 또 주말에 나올 테니까 차주에도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행보와 뉴스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DS 단석, 화성밸브, SY 스틸텍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든 시장 잘 이겨내보시라고요.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자 50분까지 방송 시간 고작 27분 남았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려운 시장이지만 네. 그래도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 일단은 CCUS다라는 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네. 시장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게 탄소 포집입니다. 네. 이 탄소 포집, 저장, 활용 우리가 이거를 통틀어서 이제 CCUS다라고 하는데 네. 대표님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해도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적인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가스에 굉장히 또 긍정적이기도 하고 이 CCUS라는 사업을 가장 활발히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가 또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 세액 규모 크게 늘려놨죠. 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도 엑슨모빌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업들이 또 우호적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여기에서 이제 그만하자 얘기를 안 할 거라는 거겠죠. 네. 트럼프의 말 한마디 그리고 트럼프의 입에 힘이 굉장히 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막판에 사실 수혜주로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탄소 포집은 이제 시작된 지 아직 그렇게 많이 시작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루라도 빨리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섹터에서 들고 와봤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좀 더 돼가고 있고 이제 내년에 트럼프 이제 2기가 출범할 시 어떤 섹터를 좀 집중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트럼프보다 약간은 좀 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일론 머스크도 머스크. 있죠. 네. 그래서 일단 CCS 이제 기술이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방법이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저께부터 이제 탄소 포지 관련 섹터가 굉장히 또 수급에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CCUS 관련 세액 공제 폐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전기차 보조금도 뭐 폐지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CCUS만큼은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폐지 가능성이 조금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좀 소중하고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CCS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수단으로 지금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직접 발언을 했고요. 트럼프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 탄소 포집 섹터가 굉장히 강세에 이룰 건데 지금도 우리나라만 탄소 포집 섹터가 약간은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내 증시도 탄소 포집이 강력한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자율주행 섹터처럼 이 탄소 포집도 이제는 강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저는 긍정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뭐 캠트로스인데요. 캠트로스가 오늘 그래도 정말 잘 갔다 아쉽게도 윗꼬리 달고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도 이제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어요. 뭐 상한가를 가려고 노력을 한 이틀 정도, 2거래일 정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도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 고점 대비 바닥을 확실히 잘 다졌고요. 그다음 추세 전환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 수급이 몰려들면서 이틀 2거래 연속 장대 한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추세가 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틀 연속 윗꼬리를 달았던 좀 리스크, 그다음에 이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시장 참여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쉽게 끌어올리기는 이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지 않아서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바이오인데요. 에코바이오도 기업 자체도 정말 괜찮고 탄소 포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탄소 포집 관련 섹터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다 고점에서 진짜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도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추세가 확실히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윗꼬리를 달면서 빠르게 치고 빠져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좀 정치 섹터랑 좀 같이 볼 수가 있는 게 빠르게 수익을 본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변동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런 종목들은 공략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오늘도 결국엔 윗꼬리 달고 조정이 맞아요. 받았고 그래서 네. 힘드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 구간에 잘 올라와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늘도 결국에는 조정을 크게 받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탄소 포집 CCUS가 이제 트럼프의 수혜주로도 또 거론이 되면서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내주고 있죠. 다만 오늘 지수가 떨어지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에코바이오 얘기하셨죠. 이 종목도 사실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네. 힘이 빠지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거든요. 원래 우리가 탄소 포집하면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뭐 후성이라든지 그렇죠. 뭐 휴캠스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많이 움직였는데 네. 요즘에는 완전 순환매가 종목 안에서 도는 건지 말씀해 네. 주셨던 캠트로스가 가장 가볍게 사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네. 새로운 종목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로 뭐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이룰 것이다 란다기보다는 이슈에 따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할 것이다 라는
시선이신 것 같아요. 다만 다음 주에는 탄소포집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탄소포집이라는 이 핫한 테마 내에서 어떤 종목을 당장 시가에 베팅을 해볼까요? 그 종목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이거 올랐다가 얘는 다른 종목은 해도 아. 윗꼬리를 달았는데 얘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 기회다. 있습니다. 네, 왜냐 일단은 그 차트적으로는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뭐 보유한 기업이고요. 최근에 뭐 대기업들과 협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롯데케미칼과 여수 1공장에서 뭐 실증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뭐 현대차랑 뭐 현대로 뭐 여러 이제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대기업들과 CCUS 공동 사업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완전 탄소 포집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매수가는 14,200원. 진짜 얄밉네. 왜요? 왜 궁금하세요? 대표님, 네. 1차 목표가를 가리시면 어떻게 해요? 매수가가 14,000원인데 2차가 19,000원이에요. 가장 그렇죠. 중요한 게 1차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하락했다면서요. 네, 그럼 궁금하시면은 네. 궁금해 저희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들어와야 되나요? 네, 들어오셔야 돼요. 저 일단 방송 끝나고도 안 알려드릴 테니까 네,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탄소포집 섹터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체크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 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4년도 11월에 신규 상장된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이제 제가 왜 신규 상장된 종목을 가져왔냐. 요즘 이제 최근 그 전진건설 로봇도 그렇고 이제 섹터 안에서의 좀 대장주 역할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그 종목들 중 가장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그 섹터 안에서의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포집 관련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강했냐면 바로 신규 상장된 종목이 가장 강력할 가능성이 또 큽니다. 얼마 전에 한 4일 전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 정도의 조정은 저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오늘 많이 뛰었으면은 저도 탄소 포집 섹터에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탄소 포집을 아예 안 가져왔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어 가지고 기회가 왔다. 이제 매수의 타점이 다가온 것 같다라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요. 바닥은 아직 솔직히 몰라요. 여기보다 더 8,600원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600원보다 더 떨어지기까지는 저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신규 상장된 종목에서 상한가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오늘도 굉장히 한 10%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오히려 고점 대비 한 18%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도세가 강력하다 해서 좀 불안하실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올라갈 때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오전에 정리 못하신 분들은 물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저희는 이제 신규 진입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도 이제 정확한 타점이 다가왔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가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거 언제 저도 1차 목표가를 좀 정하기가 어려운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정한 건 아니시죠? 정하긴 했는데 기준은 정했는데 네네. 변동성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 정리하냐면 커뮤니티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미리 딱딱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그럼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 시청자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빠르게 대응 방법 안내해 드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죠? 이런 고점 대비 18% 빠진 거 그런 것처럼 타점만 잘 잡으시면은 빠르게 수익도 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손절도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된 종목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짜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1차 목표가인데 그걸 가려놨어요. 이제 다만 저도 안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이 종목의 정확한 목표가는 하단에 QR 스캔에 입장해 주시면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 대표님이 야구를 하고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혼자 매매하실까 봐 그러시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히 우리 이윤복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의 상황 판단 하에 그러한 또 집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수익률표 보여드려요. 자,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던 종목들의 시세가 다 좋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남발하지 않되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승률 높은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죠. 자, 이런 분이 약속 하나 해주셨습니다. 오늘 입장 시에 종목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단기 공략주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매수가라든지 목표가 이런 것도 장중에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게 시그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15분 남았으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네. 그리고 짧게 이 단기 스윙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가면요. 우리도 네. 대표님이 이제 트럼프에 관련한 종목들의 수익을 워낙 많이 내셨잖아요. 네. 이제 당장 다음 달 20일이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네. 물론 관세라든지 강달러 현상에 의한 트럼프의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본다면 트럼프의 수혜주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우주, 항공, 드론, 자율주행부터 비트코인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탄소 포집부터 남부 경협까지 네. 사실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대표님이 보셨을 때 네. 트럼프에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쯤에서 시세가 좀 날 것 같다는 건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요? 저는 어느 개인적으로 업종? 네. 조선 쪽을 택하겠습니다. 조선. 네. 조선도 어차피 트럼프 수혜주로 들어가니까. 네, 왜냐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당일날 바로 말했던 게 그 윤석열 지금 부재 중이시지만 전화로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일단 한국이랑 좀 이제 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싶은 섹터가 뭐냐면 바로 조선 쪽이다라고 직접 트럼프 당선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섹터들이 많아요. 뭐 제공 관련 섹터들도 있고 여러 트럼프 관련 트레이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그런 관련 섹터들은 실제로 기업 자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을 때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네. 조선 쪽은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직접 발언을 했고 한국에 요청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수혜주가 될 거다.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저는 조선 쪽 섹터가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을 조선주로 가지고 오신 거군요. 저희가 네네. 더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어서 단기 스윙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 가지고 오셨다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네. 이제 시즌2가 이제 26일 크리스마스 지나고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미국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흥행 네.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오징어 게임 시즌1보다 돈이 4배가 더 들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런 돈을 이제 자금력, 네. 그 자금력을 다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많은 인기로 통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게 그래요? 오징어 게임 시즌 1만 보더라도 이 관련 종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앵커님도 오징어 게임 1 보셨었나요? 네, 혹시? 봤죠.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그럼 시즌 2 나오면 솔직히 보실 거예요? 안 보실 당연히 봐야죠. 저는. 그렇죠. 이거 네.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가 맞아요. 이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지금 그때 저희 코로나 시즌 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집안에서 좀 격리되신 분들도 많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 그때 틀면은 오징어 게임만 다 봤어요. 그래서 시즌 1 본 사람들 거의 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2가 나오면 다들 그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들은 힘이 굉장히 수급도 최근에 또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음 주죠. 26일이니까 그 전까지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날 넷플릭스에서도 드디어 공개가 되고요. 근데 26일 전에 정리하실 할 것 같아요. 24일 전에 시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왜냐하면은 26일 또 되면은 이제 재료 소멸로 한 20-30% 정도 뭐 좀 크게 하락빔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24일 전에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즌 2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 또 열풍이 불고 그와 관련된 유통업계랑 이제 굉장히 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해가지고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관련 뭐 혜태 쪽인가 뭐 과자 쪽 기업들도 굉장히 급등세를 이뤘었고요. 소주 됐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소주요? 네, 소주 좋죠. 네, 그래서 해외 시사를 통해서 작품을 먼저 접한 외신까지 굉장히 칭찬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고점이라 생각했으면 저는 안 들어갔겠지만 그래서 차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면은 저도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잘 올라왔다가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또 이동 평균선에서 좀 걸쳐주긴 했습니다. 근데 주가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뭐 재무 쪽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솔직히 위직 스튜디오는 재무 부분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게 뭐 오징어 게임으로도 관련이 있지만 뭐 영화 쪽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화 배급사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오징어 게임 말고도 다른 섹터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요. 네, 근데 조정받았는 게 그래도 바닥 지지 라인을 딱 체크를 해줬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한 며칠이냐 한 일주일 5거래 연속이나 좀 장대 양봉을 그려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좀 힘을 조금 다 쏟을 만큼 쏟았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 종목보다 좀 더 확실하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즈익 스튜디오도 좋고 쇼박스도 좋다. 사실 이제 시즌 2 공개 앞두고 12일이었나? 팬 서비스랑 이제 네. 대규모적인 해외 최대 규모 시사회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만 봤었을 때도 전 세계가 얼마나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있으나 우리가 지금 이제 어찌됐던 단기 스윙급으로 그리고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맞물려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죠. 네. 이 종목도 뭐 지금 뭐 배급사 스튜디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광고 플랫폼 업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정재 배우랑 정호성 배우의 또 유상준 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좀 체크해 볼 게 또 이제 이정재 배우랑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제 당대표랑 정치 테마로 정치 움직이군요. 테마주로도 네. 약간은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 더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쇼박스랑 차트가 약간은 좀 비슷해요. 얘도 이제 지금 바닥 딱 찍고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제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져왔냐면은 최근에 굉장히 급등세를 이뤘고요. 오늘도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었죠. 두 가지 종목들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이 종목은 고점에서 떨어지긴 하더라도 강력한 또 매수세가 오히려 바닥에서 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행히 윗꼬리 아랫꼬리를 좀 다시 다 물고 잘 회복을 해줬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달린 거는 그래도 이제 매수세가 좀 강력하다. 이제 이거는 저점이 다가왔다 해가지고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관련 종목으로서는 이제 이 종목이 저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이것도 한 5거래, 6거래 연속 일주일 동안 굉장히 폭등을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 한 이틀 정도는 좀 조정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만큼 이 종목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님께서 1차 목표가 가렸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제가 1차 목표가는 네. 오픈하고 2차 목표가는 아니 가려드리도록 단기 하겠습니다. 스윙인데 네. 단기 스윙은 못해도 두 자리 있을 때 빨간불을 켜자라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데 1차보다 여기는 오히려 2차 목표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것도 네. 똑같아요. 제가 아까 탄소 포집이랑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비슷한 결이 있는 게 이것도 언제 치고 빠질지가 몰라요. 이거 오늘만 보시더라도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았고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 빠질 때는 또 시원하게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공략하시기에는 조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목표가도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방송을 오늘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찾아보시기나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1차 목표가가 만약에 수정이 되거나 2차 목표가도 빠르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당일 수익으로 날 수 있습니다. 단기 스윙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하루 안에 정리할 수 있고 1분,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은 저도 모릅니다. 수급이 얼마나 붙는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 이 종목은 또 2차 목표가를 가려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함께하시는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지금 얄밉게 오묘히 지금 1차, 2차를 가려놓으셨는데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이윤복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꼭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약속 드렸죠. 힘든 시장 혼자 버티지 마시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겠다라는 약속까지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봄 종목 아까 트럼프에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 조선주로 뽑아왔는데 네. 뭐 조선주 하면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쵸. 좋은 점이 참 많죠. 네. 바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 관련 섹터로 가장 중요시 받고 있는 게 이 선박 수출이랑 그다음에 이 MRO 한국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이 MRO는 이제 선박을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작업을 MRO라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1위라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큰 강대국도 우리나라에 또 수주를 맡기는 이런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뭐 관세 얼마 붙인다, 중국은 특별하게 더 붙는다 하면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현재 많이 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을 좀 억압하고 좀 이렇게 좀 괴롭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화해 구도는 조금 이제 당분간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 강화로 인해서 미군 함정들의 MRO 시장의 참여가 현재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랑 기름이나 천연가스의 운송량이 또 굉장히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LNG선이랑 유조선의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유조선은 이제 기름 담는 거고 LNG는 천연 화학가스 같은 걸 담는 게 LNG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또 이번에 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유의미했던 결과가 뭐냐면은 국내 기업의 첫 미국의 거점을 자리 잡은 건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인이 출범을 할 시 아무래도 관세 이슈도 있고 좀 이런 좀 불길한 리스크가 있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은 이러한 부분 미국과의 확실한 좀 소통도 되고 그다음에 거점을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미국에서도 정말 저는 좋게 받아들여지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매수가랑 이건 매매하지 말라는 거네요, 2차 대표님. 매수가를 들고 왔습니다. 두 개 다 가려놨네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하시면은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인데요. 확실하게 바닥을 잘 다져준 차트를 좋아합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거는 바닥이 언제인지 저는 체크를 못하지만 이런 종목의 특징은 이제 3중 바닥을 딱 만들어주면서 3중 바닥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하게 올라왔죠. 저는 이때 이 종목에 왜 제가 좋게 바라보고 있냐면 잘 아는 종목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수익률표 보시면은 제가 수익률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수익을 한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큰 빠른 기간 안에 굉장히 큰 수익률을 드렸던 종목이어서 정말 분석 많이 했던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고점 달고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체크될 게 있어요. 지금 환율도 굉장히 고점이지 않습니까? 환율이 이렇게 1,450원을 넘었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 쪽에 좀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선 쪽은 또 수출을 하는 기업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매출액도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도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정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매수가랑 1차 목표가까지 다 가려놨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영상도 업로드 해놨고요.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복이 많은 남자 이윤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